네, 환송 행사가 마무리가 되고 이 시각 판문점의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김정은 위원장 내외와 함께 차량이 대기 중인 곳까지 함께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지금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현장에서 정확히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만 남북 정상 부부가 헤어짐의 아쉬움을 나누는 장면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네, 오늘 오전부터 참 바쁘게 일정이 진행이 됐습니다. 두 정상의 첫 만남에 이어서 환영식, 확대 정상회담, 식수 행사, 도보다리 산책, 또 단독 회담까지 있었고요. 공동 선언문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만찬에 이어서 환송 행사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네, 지금 북한 김정은 위원장 부부가 차에 타고 북한으로 돌아가고 있는 현장 화면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네. 네, 오늘 환송 그 행사 현장에서는 남북 정상이 손을 꼭 잡고 있는 그 장면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그 인상뿐만 아니라 지금 화면에 나타나시죠. 우리 의장대가 끝까지 국빈 자격으로 사실 방문한 겁니다. 네. 그래서 국빈에 맞는 예우를 충실히 해왔죠. 그 앞서 오전에 사열을 했습니다만 군 사열대가 한 370명 정도 필요한데 공간상 사실 안 한 거거든요. 그런데 공간상 하는 측면도 있고 의장대 행사라는 것 사열 자체가 국가 대 국가로 인정을 하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예. 또 하나 인상적 북쪽 그 측근경 974 부대원들이라고 하는데 과거에 굉장히 인해장박인데 나름대로 투명 경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왜냐하면 기억나시겠습니다만은 김대중 대통령이 방북했을 때 이렇게 동아줄로 해가지고 사람들 못 오게 막 막고 평양시내에서 그랬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개인적으로 그 무술 유단자들이고 우리가 좀 표현이 어떠지만 개인적으로는 인간병기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과거의 경호 원칙이 부드러웠고 그리고 제가 인상 깊었던 거는 군사분계선 넘어갈 때 거기 치장을 하나도 안 했다라는 거. 네. 굉장히 인상 깊게 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리고 이제 여담입니다만은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안경이 2번 바뀌었어요. 네. 오전에 쓴 안경하고 오후에 쓴 안경하고 달랐습니다. 아마 돋보기일 것 같아요. 예. 자, 이 환송 행사에서 영상에 이어서 멋진 공연까지 있었는데 뭐 이 부분에도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셨나요? 뭐 노래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항상 노래만 있으면 평화 네.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인상 깊은 두 개만 나눠갈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합의서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연내 종전선언 추진하겠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두 번째는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올 가을에 평양 방문. 예. 이것은 뭡니까? 정상회담의 정례와 상시와 상당히 중요하겠죠. 예.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좀 인상 깊었던 것은 두고두고 뭐 이야기거리가 많을 겁니다. 이것이 무슨 이 도보다리 또는 산책, 도보다리 회담 아니면 산책 회담 이게 한 3, 40분 진행됐잖아요. 이것이 상당 부분 저는 인상 깊었습니다. 네. 임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오늘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정말 저는 굉장히 마음 졸이면서 봤는데 이제 꼭 마지막 이제 페스티벌이 끝나서 이제 페스티벌 끝나면 보통 마음이 굉장히 허전하잖아요, 그죠? 네. 오늘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면서 이제 서로 이렇게 그 진한 정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제 마지막 이별을 지금 하는 건데 어떻든 저는 이 4.27 판문점 선언이 만들어지기 이전 시대하고 이후 시대는 이제는 전혀 달라질 거라고 네. 이제 보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분단이 되면서 이른바 이제 분단 적폐라고 하죠. 그 분단에 따른 뭐 여러 가지 고통들도 많았고 또 사회적 갈등, 거기에 따른 비용들, 엄청난 비용들이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나온 이 합의들이 잘 이행이 된다면 사실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그동안의 모순들이라 그럴까 갈등들, 특히 남남 갈등 이런 요소들도 많이 줄이면서 뭔가 좀 더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오늘 합의와 관련해서 저는 뭐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요. 그 미흡한 부분은 아마 이거는 이제 국민들이 함께 이렇게 성원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함께 가야만이 이제
모두가 이 혜택을 저는 누릴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이 남북관계 개선의 효과, 뭐 혜택은 우리 국민들 고루 누려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고, 또 가능하면 국제사회와 함께 이 평화의 혜택은 누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네. 하여튼 그런 맥락에서 앞으로 정말 이 합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서서 양무진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을에는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지 네. 않았습니까? 그 사이에는 어떤 일들이 사실은 예정이- 큰 행사가 있죠. 굳이 하다면 다가온 6.15 공동선언, 공동행사가 과거에 2000년대 초반까지 하다가 중단됐죠. 그 행사고 올해 그 70주년입니다. 네. 광복. 네. 그러니까 이 8.15 행사, 제가 오늘 그 지금 최희 국가체육지도위원장이 방남을 했는데 비핵화에게 저 사람이 왜 왔을까 하는데 아마 그 행사 준비차 왔을 개연성이 굉장히 크다. 사실은 오늘 선언문에서 그 평양 선언하고 뭐 평양선입니다. 평양 방문하고 가을에 행사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저 최희 위원장이 역할을 하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또 눈에 띄는 부분이 앞서 오후에 맹경일들이 등장을 했어요. 네. 그 맹경일 위원장에 대해서 부장에 대해서는 양 박사님이 더 잘 알겠습니다. 화면상에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평창동결부터 물밑 작업을 했던 사람들이 등장을 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 오늘 선언문에 다 포함되지 않았냐 이렇게 보여요. 예. 네, 지금 이런 분위기와 연관이 될 것 같습니다.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개성에 설치를 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평화 안전 문제를 논의하자. 만약에 난해한 문제가 있으면 지금처럼 남북 정상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 이런 구상으로 좀 봐도 될까요? 간단합니다. 세 가지 기능입니다. 첫째, 연락의 기능, 채널이겠죠. 그다음 째 대화의 기능.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남북 간에 여러 가지 대화 막히면 그건 직접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사의 기능입니다. 영사 기능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많은 역할을 했지만 북한은 그렇게 많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남북한 모두 서로 왕래하면서 그러한 영사의 기능이 많으면 많을수록 네. 한반도의 평화는 더욱더 속도를 내고 그 속도 속에서 통일의 기반은 조성된다. 예. 그런 측면에서 영사의 기능이 더 많도록 기대해 봅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이 북한 관련 사안에서 남한 정부의 역할이 커졌다. 앞으로도 계속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확신을 갖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이 중재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잖아요. 지금 이제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남북 정상회담 있게 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이었다.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것은 그만큼 한미 동맹이 좋다. 이렇게 보여주고 또 한미 이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정의용 실장이 직접 볼턴 이 보좌관 만나가지고 그것 또한 한미 동맹을 과시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것도 어찌 보면 북한한테 압박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은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좋은 결과 여기서 또 뭡니까? 미국의 전화 그것도 뭡니까? 중재자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당분간 아마 제 생각으로는 종전선언 이까지는 우리가 뭐냐면 북한과 미국 왔다 갔다 하는 핑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적극적이고 창조자적인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이다. 네. 그렇게 예. 전망합니다. 우리의 임 교수님 예. 보실 때는 어떠세요? 이제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분위기가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끝남으로 인해서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가능성도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봅니다. 아마 이제 워싱턴에서 최종 또 평가들이 나올 겁니다. 뭐 백악관이라든지 국무부 또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아마 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요. 더군다나 이제 방금 말씀하셨지만 한미 간에 굉장히 긴밀한 조율을 거쳐서 나온 오늘 합의다, 예.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다가오는 북미 정상회담도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또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번 남북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이전 두 번의 정상회담과는 다르게 정권 초기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합의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지켜질 가능성도 높을 거라고 보십니까? 과거 두 차례 정상회담과 이번 이 4.27 정상회담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은 남북관계 또 북미관계가 조금 좋을 때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됐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1차 정상회담 할 때 페리 보고서 알죠? 미국 페리 국방상 보고서해가지고 남북 관계도 좋고 북미 관계도 좋아지려는 그런 단계가 있었어요. 그다음 지금 이제 2007 이 정상회담 할 때는 북미 간에 다시 말해서 13 그 당시에 비핵화 그 불능화 이거만 그런 선언이 있어가지고 거의 합의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선상에서 제2차 정상회담이 됐죠. 물론 그 당시에 제2차 정상회담이 노무현 정권 말기 하다 보니까 합의는 굉장히 많이 나눴지만 이행이 하긴 안 됐죠. 네. 네. 그와 반대로 이번에 3차 정상회담은 노무현 정부 시기의 정상회담과 정반대입니다. 이번에는 1년도 채 안 되는 대잖아요. 그럼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첫째, 합의서. 이행할 수 있는 기간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행에 대한 추동력이 확보될 수 있겠죠.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정상회담을 많이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불과 뭡니까? 지금 이제 4월달 정상하고 가을에 한다 그러면 불과 5, 6개월 만에 또 정상회담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는 뭐냐면 정상회담의 정례와 상시와 그 속에는 뭐냐면 한반도 문제에 있어가지고 직접 문제 해결의 선봉에 나신 사람이 양 정상이다. 남북 정치 구조에 있어가지고 정상이 나서면 일이 상당히 수월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주환 기자가 볼 때는 앞으로 남북 관계 전망 어떻게 해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남북관계 전망이 왜 다른 민족은 하는데 우리라고 못할 소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쿠바하고 미국이 플로리다 남쪽에서 얼마나 적대적 관계인데 수교를 맺었어요. 그들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하고 베트남하고도 미국은 싸워본 나라예요. 그들도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못하냐라는 결론이 나왔죠. 네. 우리도 앞서 대항국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 한민족의 자존심이 달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공한다 이렇게 관점에서 좋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남북 정상회담 관련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